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특별히 불편하시다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이프로 아카데미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온라인 설명회 중에서 저는 지금 고교 졸업생 신문 10답이라는 설명회를 맡았습니다. 이 설명회는 실제로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인터뷰를 좀 바탕으로 해서 뭐 이제 대학 못지않게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고교 선택에 대한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쭉 시리즈로 끌고 갈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문자를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안내문을 받아보고 싶던 것처럼 월 1회 개별 고등학교에 대한 설명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의대국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가 일단은 지금 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조금 들으시는 분들이 다양해서 저는 일단 중2, 중3 정도 학부모님들께 일단은 요 자료는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혹시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생소한 개념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그때그때 질문을 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쭉 말씀을 드릴 거고요. 후반부에 뭐 관련된 내용, 대한 질문들을 주시면 가감 없이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그때그때 채팅창으로 남겨주시고요. 혹시 뭐 들으시면서 불편하신 사항들도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서 가능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에 대해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그다음에 뭐 학원 관련 경력들이고요. 저는 이제 뭐 업종상으로 보면 컨설팅,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강사고요.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악학원, 이제 강대마이맥이 좀 바뀐 이름을 좀 바꿨죠. 그다음에 퍼스트인 학원이라고 해서 이제 주로 민사고 친구들 좀 많이 이제 다니는 학원. 그다음에 여기 에이프로 학원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정도 출강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또 주로 대입에서는 서영고 서성을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기자 전형으로 진학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특목고 자사고 입시에서 역시 면접과 자기소개서, 그다음 상담 등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에 대한 좀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학생들도 많이 만나고 관련된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도 쌓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다양한 주제의 설명회를 자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대국어에 대한 좀 개괄적인 말씀, 특히 이제 입시에서 외대국어의 좀 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뭐 요새는 좀 관심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제2외국어에 대한 얘기 보통들 잘 안 드리기 때문에 제가 잠깐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는 국영수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말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고등학교만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A 프로 아카데미 준비하고 있는 연간 멘토링 프로그램 안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입시에 대해서 이제 갖고 계신 어떤 그 배경 지식의 수준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쉽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입시가 대학 입시가 이렇게 돌아가고 고교 입시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약간 이제 뭐 학부모 교실이라고 또 진행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학원에서. 약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여기까지 불편하신 분이 없으시죠? 그래서 지금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거나 화면 공유가 안 되는 분들은 채팅창으로 메시지 좀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확인해서 조치 취하겠습니다. 네. 네, 요 설명회는 이제 다른 뭐 특목자사 쪽에서 이제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들을 많이 진행을 할 텐데, 그것과는 좀 다르게 실제로 요 외대국어를 다니고 졸업한 친구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친구들도 실제로 저하고 이제 쭉 입시를 좀 같이 치렀던 친구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솔직한 얘기들도 많이 해줬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제 장점은 다른 학원 설명회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실제로 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한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좀 독특함은 있을 거고요.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여기 뭐 18학번도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22년도에 외대부고에서 시행되는 내용은 좀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거를 한 14개 학교, 15개 학교 정도 쭉 진행하다 보면 그래도 해당 학교에 대해서 분위기를 파악하시는 데는 또 이만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외대보고에 좀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외대보고를 구체적으로 좀 이제
지원을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뭐 350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 한 3년 동안 큰 변동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대략 이제 이렇게 전국 단위 모집과 이제 지역 단위 모집 같은 것이 일단 나눠지고, 요 인원은 이제 해마다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모집을 한다. 그다음에 뭐 전반적 전형 방법에 있어서는 1차는 서류, 2차는 면접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면접에서 많이 좌우가 되죠. 물론 이제 뭐 2차 선발도 중요합니다만 면접에서 많이 좌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3년 전까지는 공통 면접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약간 문제 푸는 형식의 그런 질문은 없고요. 이제 생기부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해서 퍼스널 퀘스천, 뭐 보통 이제 본인 자기소개서에 적은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질문들을 좀 추출해서 물어본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여기는 면접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길죠. 그래서 15분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크게 던지는 최초 질문은 3개지만 역시 추가 질문은 뭐 계속 물어볼 수 있다.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질문 하나에 대해서 한 5분 정도씩 면접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특히 이제 중3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운 면접을 보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입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건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제 여기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아까 거기 면접 방식에 있어서 무엇이 더 궁금한데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입시에서 외대국어의 유상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아마 올해 쭉 진행하게 될 설명이 전체적으로 좀 필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이거는 지금 2022년 서울대 합격자 수입니다. 근데 이게 일단 수시가 나와 있고요. 정시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뭐 아직 한 1월 20일 정도 돼야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수시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유동적이라는 이유는 이게 합격자 수지 등록자 수는 아닙니다. 미등록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고가 1등, 41명. 근데 하나고는 뭐 비슷하게 계속 40명대를 보냈죠. 29년, 뭐 20년, 21년, 22년까지. 그다음에 외대부고 같은 경우가 33명 갔고요. 여기 대원외고가 32명을 갔고요. 인사고가 23명, 뭐 대일외고 20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짚고 가야 되는데, 일단 큰 틀에서 그 이제 벌써 3년 전이네요. 3년 전에 이제 땡땡 교수 사태가 있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 전수조사라는 것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 사실상 고교 등급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드러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입에서 3불 정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일단 고교 등급제, 그러니까 고교별로 차별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본고사, 세 번째가 기여 입학, 이 세 가지인데, 근데 사실 이제 막상 이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나고 3.0하고 저기 어디 시골에 있는 학교 3.0하고 대학이 다르게 평가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입시를 2011년부터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조금 공공연한 얘기였는데 업계에서는 이제 그게 사실은 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죠. 근데 그러면 그 그레이드를 어떻게 대학이 다르게 보느냐?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이거죠. 그러니까 수시 전형으로 서울대 합격자를 몇 명 정도 꾸준히 내오느냐? 그랬을 때 보통 저희가 이제 A그룹 학교, 그러니까 제일 대학들이 높이 쳐주는 고등학교는 매년 30명 이상을 꾸준히 보내는 학교라고 일단 저희 분류합니다. 이게 이제 A그룹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어쨌든 그럼 어디 들어갈까요? 이대로 본다면 일단 대원외고, 외대부고, 하나고가 되겠죠. 일단 산수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이 학교들은 최근 3년 동안 계속 30명 이상 보냈잖아요. 근데 또 어떤 학교가 있을까 이거 말고 사실은 네 민사도 여기 속하죠. 왜냐면 인원 대비로 봤을 때 민사는 워낙 인원이 적은데 이 정도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학교들을 이제 A그룹 학교라고 좀 부르고요. 그 다음에 3년 최근 3년을 봤을 때 한 20명 이상 꾸준히 보내는 학교. 그럼 어디가 들어갈까요? 이제 요 아래에 있는 학교들이 뭐 대일외고 물론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뭐 명덕외고 문과로 친다면 뭐 그 다음에 한영이 올해 좀 떨어져서 한영이 이런 식으로 대략 20명대를 보내는 학교는 B그룹 정도로 본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공정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불평등하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어떤 학력 수준이 다르니까 우수한 애들이 많으면 그만큼 내신 따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과 비교과 활동 두 개를 합쳐서 보는 건데, 일단 내신에 있어서 하나고나 뭐 이제 외대부고나 대우령을 민사고까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봐주는 거고요. 그냥 일반고는 훨씬 타이트하게 보는 거죠. 일단 이런 격차가 일단 하나 작동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외대부고는 일단 A그룹에 속하는 학교다.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뭐 되게 좋은 학교네라고 마냥 생각하실 건 아닌 게 뭐냐면, 이제 요 이면을 보시면 이게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하나고나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문과와 이과가 다 존재를 하는 학교죠. 그죠? 그리고 이과는 또 상당수가 의치 안으로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또 문과로만 이제 이만큼 인원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전체 인원 대비나, 그럼 외대부고가 물론 좋은 학교지만, 수시 실적이 좋은 학교지만, 전체 인원 대비나 뭐 문이과 수의 어떤 그런 차이를 고려한다면 이제 무슨 이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교인데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 학교냐는 조금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 두 가지. 어쨌든 외대부고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꼭 서울대만이 아니라 유수의 대학에서 가장 대접을 받는 고등학교다.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이 숫자 자체는 일단 문이과가 합쳐진 거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다. 여기 있는 이제 외고 같은 경우는 다 문과로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차이는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들 지원을 합니다. 이건 이제 올해 거는 이제 작년 건 아니고 재작년 거죠. 21학년도에 학생들이 지원을 한 건데, 이 이제 내신을 이렇게 써놓으면 사실은 고교 입시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기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주석을 조금 달겠습니다. 주석보다는 채팅창이 좋을 거고 채팅창을 쓸게요. 자, 이제 고등학교 내신은 어쨌든 그냥 제가 조금 뭐 아주 정교하진 않아도 이해하시기 쉽게 러프하게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1점대가 나오려면 1점대는 4% 정도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외대보고 정원이 350명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4%면 몇 명이 될까요? 대략 이제 전교 등수로 따진다고 치면 10, 뭐 4등 정도가 되겠죠? 그 학년에서. 그 다음에 2점대를 받으려면 이제 추가 7%니까요. 여기서 앞에 4% 누적이 돼서 7%가 들어와야 되니까 몇 퍼센트예요? 11%잖아요. 그러면 35명 치자면 대략 한 38, 9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점대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총 정원이 22%거든요. 그러면 아까 350명 치면은 뭐 한 77등 정도 되는 거죠. 네. 이제 여기 나온 친구들은 어쨌든 350명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 뭐 지금 요 표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20점 중반이다. 그러면 얘는 뭐 여기 이제 40등 안에 들어온 거, 얘가 그럼 한 30등 정도 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전교 등수 따졌을 때 문과만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일단 내신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통 문과에서는 이제 어쨌든 경영이 제일 인기잖아요. 서울대 경영을 가려면 문이과 합쳤을 때 뭐 대충 한 30등 안에. 근데 이과가 훨씬 많거든요, 요새는. 제가 알기로 이과가 8반에 문과가 3반 뭐 이 정도로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세 반 정도. 그렇게 보자면 전체 30등이니까 뭐 대충 한 문과로만 치면은 뭐 어쨌든 4, 5등 안에 들어와야 서울대 경영을 쓰는 거겠죠, 수시에서. 이건 이제 저기서 보면 전부 수시입니다. 정시는 어차피 저 수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좀 쭉 갈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큰 틀에서는 제가 3점대까지로 보여드렸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스카이를 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과는 뭐 상대적으로 좀 다를 수 있지만, 위에 이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의예나 치의가 가 있기 때문에, 이제 큰 틀에서는, 아주 큰 틀에서는 외대부고는 전교생이 350명 정도 되고, 이 중에서 약 뭐 한 80등 정도까지가 스카이와 뭐 어쨌든 이과에서는 의예과를 쓰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기대하셨던 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은 좀 적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학교 공부 되게 잘한다던데 이렇게밖에 못 가라고 하시겠지만 아까 실제로 서울대 붙은 친구들이 몇 명이었어요? 30명대 초반이었잖아요. 그런 면으로 보면 이제 이 정도가 쓴다는 거지 다 가는 건 아니겠죠. 그죠? 다 가는 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무래도 저희 학원이 이제 그 대치동에 있다 보니까 이제 대치동에서 요새 이제 어쨌든 인기 있는 학교가 있는 남고 같은 경우에는 휘문고거든요. 그럼 휘문고는 어떠냐? 휘문고는 여기서 내신을 기본적으로 한 0.78 정도 타이트하게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대 경영 가려면 얼마 나와야 되느냐? 뭐 2.5에서 0.78 빼서 그러면 뭐 1.78 정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더 타이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내신은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여유 있는, 가장 서울대와 스카이를 이제 연고대까지를 많이 보내는 학교의 내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시골에 있는 지방에 있는 일반고다라고 하게 되면 뭐 1점 초라도 서울대를 경영을 아예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어쨌든 진학률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만큼 더 잘하는 친구도 많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쓰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좀 상대적인 비교가 어려우시면 이따 질문에서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이게 A그룹 학교들이니까 뭐 대원외고나 민사고나 하나고는 다 비슷한 거고 그럼 뭐 한영외고는 어때요? 아니면 뭐 숙명여고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어쨌든 비교적 여유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학교가 그래서 그만큼 진학에 있어 좀 유리한 면이 있다는 말씀 드렸고 이제 구체적인 커리큘럼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외국어. 뭐 제2외국어는 요새 이제 이걸 제가 왜 굳이 갖고 왔냐면 외대국어를 아직도 그 용인외고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슨 부서 어쩌고저쩌고 나가니까 사실은 뭐 용인외고라고 부르려면 부를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마치 이게 외고 같잖아요. 예전에 10년 전. 근데 여기는 이제 외고가 아니라 전사고입니다. 전사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보통 외고는 이제 제2외국이 전공어라고 해서 그게 8단위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8시간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훨씬 낫죠. 네, 훨씬 낫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중국어, 일본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제2외국어가 특별히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아직도 여기를 외고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 이 사교육 시장에서 아직도 용인 외고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여기는 전사고고요. 그렇게 외고로 오인될 수 있도록 부르시면 사실은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제2외국어 들어가 있긴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것은 여기는 외국어가 아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일단 외국어 내용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관심 있으실 국영수로 좀 넘어갈게요. 자, 우선 국어입니다. 국어는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가 계열이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제 계열, 자연 계열, 인문사 계열이 있는데 국제 같은 경우는 매우 비중이 낮은데 대신 어떻게 돼요? 99점이 5등급을 받기도 한다. 지금 국제는 거의 한반도 채 안 되죠. 한반 뭐 20명대라고 제가 들었는데 10명 후반에서. 그래서 이제 그만큼 내신 따기가 어렵기 때문에 99점마다 5등급을 받기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그 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1학기에는 뭐 화법과 작문, 뭐 1학년 2학기에는 국어 1, 그다음에 2학년 1학기는 문학, 2학년 2학기는 고전, 그다음에 3학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어쨌든 아마 지금 학년들부터는 또 조금 과목 구성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어 같은 과목이 진행이 되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강조할 건 뭐냐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어느 학교를 가면 수능까지도 대비가 되느냐? 왜냐하면 이제 정시가 요새 비중이 높아졌다고들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럼 정시까지 같이 대비되는 학교가 어디 있느냐? 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학교는 매우 제한적이고요. 이 외대보고 같은 경우도 이 수업 커리큘럼 자체가 정시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3학년에 이제 요 그 수능에 나오는 학생들이 보통 푸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으로 수업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모든 고등학교가 3학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1, 2학년부터 약간은 뭐 수능 지문을 얼마나 포함시키느냐가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인데 사실 뭐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이 지필 평가는 수능 형식과 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신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을 하거든요. 다시清楚으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지필 평가와
수행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수행이 40%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 지필이 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필답고사죠. 예전에 전통적으로 보는. 근데 그게 수능 형식과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뭐 이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 이제 정시 실적도 잘 나오기 때문에 학교가 정시 대비도 잘해주나 보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재수생들이 그 거의 정시 실적은 내는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학교 커리큘럼 자체가 정시를 동시에 대비하는 곳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는 이제 뭐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외고랑 다르죠. 이건 주 1시간 정도만 원어민 수업을 하고 외고나 국제고는 주 8단위 중에 4단위 정도를 원어민 선생님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걸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원서로 수업을 하긴 하고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들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수업 지문이 통으로 출제가 되고 메인 아이디를 묻는다. 이거는 사실은 어쨌든 B그룹 이상,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주요 특목고 이상의 그 영어 시험에서는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일단 통으로 암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아무래도 시험이 좀 변별력을 높여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고 뭐 한번 필요한 부분들 보시고 질문이 들어오면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자, 다음 세 번째, 뭐 국제 계열에서는 영어가 좀 이렇게 특성이 늘어나죠. 근데 뭐 최근에 국제 계열은 거의 가시는 경우들이 없어서 요 내용으로 대신하고요. 근데 이건 있습니다. 그 이제 해외 대학 유학을 생각하실 때 저는 어쨌든 뭐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학생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국제계열 학생들이 또 국내 대학을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국제계열 친구들을 종종 보는데 그랬을 때 어쨌든 그래도 뭔가 유학까지 염두에 두신다면 갈 만한 고등학교는 크게 세 군데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말씀드린 외대부고 많이 좀 이과 중심으로 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요 어쨌든 그 코디네이터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민사고는 뭐 여전히 실적도 좋고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고 그냥 서울국제고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일 해외 대학 유학까지를 같이 좀 병행하시거나 그쪽이 더 메인으로 가실 거라고 한다면 네, 어쨌든 외대부고 국제계열도 여전히 괜찮은 선택입니다. 수학 아무래도 이제 이과 위주로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은 이제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근데 이런 식으로 수업들이 진행이 됐었고, 특히 이제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 게, 그 2학년을 맡으셨던 2학년 확동미분과 기백 미분 2를 맡으신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외대부고에서 어떤 수학의 상징적인 역할을 해주신 선생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얘기들을 해줬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어려운 수행평가 2번을 낸대요. 근데 그럼 이제 뭐 공부해야 되는데 수행평가는 방해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생활기록부, 과목, 세부, 특기사항에 자세히 적어주시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제 수시 쪽에서 굉장히 그 수시 학종 쪽에서 훌륭한 역할을 하겠죠. 네, 그런 면에서 한번 이 수학이 이제 특히 자연계에서 굉장히 좀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지필은 뭐 아이들 말로는 준수한 편이고 주로 교과서에서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적분 같은 경우는 기출 얘기하는 건 여기서 이제 수능 기출입니다. 이거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30번 문항은 이제 보통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학생들의 변별력을 가리기 위한 29번, 30번 킬러 문항은 반드시 풀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과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학은 이제 뭐 자연계인데요. 일단 뭐 1학년 때는 물화생 1을 했고 2학년 때는 물화생 2를 했다. 그 지구과학은 잘 안 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많이 좀 선호가 되지는 않고요. 왜냐면 이제 뭐 당연히 의학 계열 가려면 생물을 해야 되고 인기 있는 이제 뭐 전화기 쪽 가려고 해도 뭐 물리나 화학은 필요한데 아무래도 지구과학은 상대적으로 안 하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3학년 지구과학과 고급 그 화학 생물을 했었는데 거의 뭐 이제 대학 수준의 커리큘럼을 했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수능과 직결이 된다기보다는 일단 생활기록부 내용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아무래도 수시 학종에서 더 유리하게 가려는 그런 약간 포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학 내용이었고요. 자, 그다음 이제 그러면 이 외대보고관의 시그니처 프로그램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R&D입니다. 뭐 학교마다 특성이 있는데 어쨌든 외대부고의 수시 실적을 올려주는 저는 가장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D 뭐냐면
Reading and Discussion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토론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독서 토론 프로그램으로서 한 그룹으로 묶인 6명이 4권 책을 읽고 그 중에 하나를 그 책을 하나의 대주제로 토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대보고의 R&D는 꽤 역사가 깊습니다. 제 기억이 2014학년, 15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그 땡땡 교수 사태 때 좀 문제가 됐었던 이제 소논문, 논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미 2013, 14년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워낙 말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체되는 역할로서 얘가 외대보건 좀 일찌감치 시작을 했고요. 특히 이제 독서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보여준 그런 면에서 약간 입시 친화적이고 입시 선도적인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R&D를 가지고 보통은 이제 1년에 하나 정도씩 하는데 이렇게 3개 정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본인이 가려는 뭐 가장 인기 학과, 뭐 플랜 B, 플랜 C에 대해서 각각 활동들을 하나 해놓게 되면은 생기부 자체도 굉장히 풍성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는 이제 아마 올해 고3 마지막 없어집니다만 자기소개서에서도 가장 메인 아이템을 선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CID입니다. 요건 이제 아마 Current Issue Discussion의 약자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약간 시사적인 내용들. 그래서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이 시사에 약하죠. 뉴스를 챙겨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사실 알면서도 또 약간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R&D라는 것은 이제 약간 뭐 여기는 뭐 고전도 들어갈 수 있고 뭐 2, 30년 전 책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컨템퍼러리스가 최근 문제와 좀 연결시키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이제 CID로 보완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이제 해마다 약간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뭐 자율주행 4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어떤 사고 난 거에 대해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약간 커런트 이슈랑 관련해서 끌고 가는 것이다. 역시 또 생활기록부 그 창의적 체험 활동 쪽에 기재가 되는 거죠. RCM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R&D의 국제 과정이 약간 들어가는 해당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1년 동안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간단한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 약간 그룹으로, 팀으로 일단 어떤 그 리서치 페이퍼를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 보통 국제과정 학생들이 뭐 당연히 해외 대회 에세이도 마찬가지고 국내 대학을 어떤 그 지원할 때 쓰는 자기소개서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으니까 생기부 자체로서 경쟁력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스터디입니다. 스터디는 요건 조금 더 이제 앞에 거는 약간 학교 어떤 오피셜 프로그램이라면 이 스터디는 이제 조금 더 그 유연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학년 때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3학년 때는 좀 전략적으로 본인이 지망하려는 학과에 맞춰서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터디에서 했던 연구 내용들을 발전시켜 창의 논문 과제를 추천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창의 논문 과제는 사실은 그 한 4년 전까지는 거의 필수였어요. 모든 학생들이 다 하는. 근데 최근에 필수는 아니게 됐는데 그래도 뭐 의체안이나 서영고를 가는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이 창의 논문 과제를 수행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교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활기록부 기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아마 서울대 입시 설명의 내용도 한번 뭐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할 내용이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어쨌든 뭔가 심화되고 리서치가 포함된 액티비티를 계속 서울대나 주요 대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로가 컴퓨터 공학 쪽이어서 인공지능 관련된 스터디 2개, 수학 관련된 거 하나, 고학교수능 하나를 수행했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인공지능 관련된 스터디에서는 우수한 결과를 내서 2학년 ARC에서 수상, ARC는 이제 그 저겁니다. 이과생들이 이제 주로 하게 되는 약간 그 논문 프로그램 거기서 수상을 했었고 3학년 때는 창의연구 과제에서 우상을 뽑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나온 게 이제 모두 좀 약간 큰 틀에서의 프로그램이라면 이건 조금 더 이제 소규모 혹은 이제 주제별로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생활 기록을 채워주려고 학교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임원 활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단골 질문이에요. 그러면 대학 가려면 임원 활동 꼭 해야 되나요? 뭐 회장을 해야 되나요? 부회장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증언을 직접 보죠. 자, 이 친구는 1학년 1학기에는 학급 부회장으로 했고, 그다음에 1학년에는 뭐 학생회 부회장도 했었는데
학급 부회장으로 일했을 때에는 대부분 우리가 하는 학급 임원의 일을 했습니다. 부회장이죠, 부회장. 크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학생의 부회장으로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같은 부회장인데 당연히 학급 부회장보다는 학생의 부회장이 훨씬 더 로드가 크다. 특히 이제 외대부고는 이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좀 동아리들이 줄었습니다만 예전에 막 한 해가 동아리가 8개 들어가 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막 동아리 하는 내신 안 나오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기숙학교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집에 오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이런 걸 좀 말리시거나 간섭하시기가 힘들죠. 컨트롤하시기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시간 투여가 많이 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 친구는 입시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근데 이건 어디 친구들? 국제과정 학생들. 왜냐하면 국제과정에서는 아무래도 해외 대학은 우리보다 더 리더십을 많이 평가를 하죠. 에세이에도 쓰는 항목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과정에서는 이제 이런 활동들이 이런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들이 조금 더 유의미할 수는 있다. 근데 이제 국내대 입시에서는 사실은 리더십은 그렇게까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면 하는 건데 대학에 가기 뭐 입시에서 어드밴티지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임원 활동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활동들이 있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했었는데 다문화가정 봉사 동아리 1학년 때부터 했었고 고등학교 와서 창업 동아리 친구들과 뭐를 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봉사 동아리가 굉장히 좀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수 있는데 왜 중요한지는 뒤에 봉사 파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네. 입시를 위해서 굳이 일부러 꼭 할 필요 없다. 그냥 본인이 이제 원하면 하는 거고 그런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동아리 가겠습니다. 자, 학생들 물어봤어요. 어느 동아리가 인기 있냐 했더니 뭐 이제 저런 동아리들이 인기 있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뭐 실제로 이제 이 증거를 좀 가져와 보면 컴퓨터 동아리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MEAB와 뭐 에피소드 2개에 가입을 했었다. 라고 했었고 이런 활동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유명한 동아리는 이제 위에 거는 좀 문과 위주 동아리였고 아래 거에서 뭐 QAD, 하타, 1310 등 이제 유명한 동아리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동아리는 여전히 유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지금 심지어 이제 일부에서는 뭐 비교과가 필요 없다, 대학에 가려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거 절대 아니고요. 행하위 기록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항목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심지어 동아리 항목도 남아 있고 다만 일부 기재되는 양 자체가 좀 줄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재되는 양이 줄었으니까 오히려 더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이런 동아리 선택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사실 외대부고가 갖고 있는 뭐 최대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다음 이제 이런 얘기들도 그죠? 그냥 학교에 처음 입학하면 학생들이 무조건 경쟁률 세고 유명한 동아리를 가려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그 입시에 관련된 동아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학술 동아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유의미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특히 국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아리도 많이 한다. 다음 이제 방과 후 수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방과 후 수업. 근데 이 방과 후 수업은 그냥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15개, 14개, 15개 정도 학교들은 이제 쭉 이런 리서치를 해봤는데 학생들하고 좀 서베이를 해보고 대일 외고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별로 좋은 평가를 안 해줬어요. 모든 학교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 외대보고도 보면 인상 깊은 수업은 아니었고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신 선생님께서 저희 국어 선생님이셔서 내신 점수 관련해서는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 되어 있고요. 방과 후 수업이 발달되는 편이 아니어서 뭐 HSK 많이 있긴 있었다. 근데 사실 뭐 앞으로는 특기자 전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HSK나 이제 이런 어학 인증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그런 면 고려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는 방과 후 수업에 대해서 조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쭉뭐 1학년 때는 뭐를 들었고 2학년 때 그다음에 ET라고 있죠. ET는 이제 엘렉티브 트랙이라 그래서 보통 자소서 외대보고 자소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난 엘렉티브 트랙으로 뭐를 신청하겠다. 아니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개설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도 이제 여기서
관련된 내용을 했었고, 외대국어 ET는 내신과 함께 고등학교를 넘어서 대학교 수준까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그 외대부 대표적인 프로그램 ET가 당장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지금 보시는 평가가 그렇게 후하지 못한 건 외대부고만의 특성은 아니라 대부분 다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썩 좋은 얘기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AP, 뭐 시니어 라이팅, 워크샵, 에세이 라이팅 이건 이제 국제 계열입니다. 그래서 혹시 국제 계열을 진학한 학생들은 이제 교내에서 이 사실 AP 컴파라티브 가보면 이런 것들은 학원도 별로 없거든요. 최근에 이제 AP가 또 거의 다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네, 매우 유용하실 수 있겠죠. 자, 이 대회나 수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이걸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될 거는 아마 지금 입시에 좀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대회나 수상 실적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네, 이거는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서 예전에 보면 수상 실적 항목들이 쭉 수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대학 입시 자료에 이제 대학 측에 제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수상 다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상 실적이 대학에 넘어가지 않는 건 맞지만 수상 실적은 여전히 유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어떤 상을 타게 되면 이미 수상 실적이 그냥 뭐라고만 적혀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요걸 인용하면 수학 경시대 뭐 동상 이렇게만 적히잖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 학생이 정확히 그냥 수학을 좀 잘하는구나 정도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교내 토론 대회 뭐 금상 그냥 토론을 잘하는 거지 지금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입시에 친화적인 학교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토론대의 주제 뭐 예를 들면 존엄사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뭐 이 형식이 그 세다 방식이었고 얘는 기본적으로 그 교차 조사를 맡아서 뭐뭘 했었다 이런 내용들을 참체나 그 세특 쪽에 이미 적어주세요. 수상한 친구들은. 그리고 수상을 못했어도 참가한 친구들은 그 내용을 적어주세요. 외대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수상 실적이 못 넘어간다면 더더욱 써주시겠죠. 어떻게든 차별화를 해야 되니까. 대회나 상탄회랑 그냥 안 나오 내신만 할래랑 생기부를 똑같이 써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불공평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상 실적이 공식적으로 대학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회라든가 수상이 의미가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본인의 생기부를 더 돋보이게 하는 데 있어서 대회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그 외대부고의 좀 다양한 대회들이 학생들에게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경시대회도 있고 한 학기에 한 번 각종 경시대회를 치르죠. 이거는 보통 기말고사 끝나고 치릅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제일 지쳐 있거나 놀고 싶어 할 때 치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독하고 끈기 있는 친구들이 이제 상을 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친구 같은 경우 ARC라는 대회에 이제 열심히 나갔었는데 이건 이제 수상 여부가 결정이 안 됐지만 여기 뭐라고 남아 있어요? 생기부의 창체 진로 활동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적어주신단 말이에요. 상을 타건 못 타건 간에. 그렇기 때문에 대회에 참여하고 뭔가를 이제 활동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ARC는 자연과학 과정이 가장 이끌어 나올 수 있는 대회다. 그럼 당연히 참여를 하고 열심히 해야겠죠. 다음 이제 그 여기 역시 남습니다. 이는 수상 기록에 남기보다 활동 기록에 남기 때문에 좋은 경력 사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영어 토론 동아리에서 뭐를 했었고 뭐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른 설명에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고교 선택에서 뭐가 제일 좋은 선택이냐 뭐 예를 들면 정시를 잘 보낸 학교가 좋은 거냐 아니면 내신 따기 쉬운 학교가 좋은 거냐 아니면 이제 고교학점제 된다고 하니까 프로그램이 좋은 학교가 좋은 거냐 저는 좀 다르게 말씀드려요. 생기부를 잘 써주는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상 실적에 못 적는다고 하면 뭐 다른 데 넣어주고. 이런 학교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수시 학생부 전형에서 실적들이 좋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입시 친화적으로 써주시는 학교 선택하시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외대부고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 있습니다. 네, 대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학 쪽을 생각했었는데 미주지 부분만 한번 보죠.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데에는 개인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움이 많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또 뭐 수학, 외국어 경시 이런 게 뭐 일주일 준비한다고 갑자기 실력이 확 늘진 않잖아요. 그죠? 평소 실력대로 가는 거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근데 이제 어떻게 해라 그러면 범위도 너무 막연하고 시간을 쏟는다고 결과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장점을 잘 살려서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한 2학년쯤 되면은 되게 전략적이 돼요.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수상 가능성이 있는 대회 쪽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알고리즘 경쟁 콘테스트 이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죠. 그런 면에 좀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아까 이제 중요하다고 했었던 봉사활동을 좀 보겠습니다. 자, 대부분 학생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우선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봉사는 입시랑 그렇게 관련이 없습니다. 예, 아까 임원 활동처럼. 그래서 봉사 시간을 뭐 예를 들면 뭐 봉사 시간을 100시간 하면 내신 0.3을 잡을 수 있나요? 그런 거 절대 없고요. 봉사는 기본적으로 입시랑 계속 무관했었고 더군다나 특히 최근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을 제대로들 못해서 더욱 무관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의치한 계열이나 사범대 계열이나 사회복지 계열을 가려는 친구들은 봉사활동이 좀 필요하죠. 근데 이제 현재 고1들부터는 봉사활동이 학교 내 교내 활동 혹은 학교 봉사 동아리에서 이루어진 활동만 가능하죠. 그래서 이 여기 보시는 학교 봉사 동아리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가 아니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뭐 그런 거 점자 도서관에 가서 무슨 타이핑 봉사를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봉사활동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학교 봉사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연간 스케줄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신 기간 피해주고요. 방학 때나 이런 때 좀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쉽게 말하면 지장, 그러니까 학교 내신의 지장을 덜 받으면서 할 수 있게 해주죠. 근데 개인이 이제 봉사활동을 찾아가면 그 단체는 그렇지가 못하죠. 네, 사람이 필요한 때가 있는데 뭐 내신 기간을 빠지고 이러면 좀 서로 불편하잖아요. 근데 학교에 있는 학교 봉사 동아리들은 이미 수년 동안 이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어서 학생들이 좀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봉사활동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요 고등학교들은 특히 이런 봉사 프로그램들의 운영 노하우가 쌓여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도 확실히 좀 유리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봉사, 특히 이제 사범대 쪽을 생각하는 학생들이랑 교육봉사는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가장 사실은 쉽죠. 기본적으로 다른 봉사활동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게 자소서를 쓴다는 가정하에 보면은 굉장히 쓰기가 좋은 아이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봉사는 대상이 특정되기 때문에 어쨌든 한 학기 정도라도 뭐 A라는 아이와 자기가 이제 계속 얘를 멘티로 보게 되니까 걔하고 이제 인터랙션이 기본적으로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만일에 중학교 단계에서 뭐 특목고 입시 준비하고 있고 그럼 여전히 자소서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봉사활동은 이런 약간 대상이 특정되는 봉사활동. 그러니까 뭐 그 양로원 가서 뭐 어르신들 말벗 해드리고 이런 거 되게 좋기는 한데 그 경우에는 어 그 계속 상대가 특정되지 않고 바뀌잖아요. 매번 대상이. 그럼 이제 나중에 자소서 쓰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또 자소서 쓰기 어려운 봉사활동이 뭐 번역 봉사 이런 거. 번역하긴 했는데 그 이제 많이 들으면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컴패션 편지 번역, 그다음에 뭐 전래동화 번역. 그거 정말 누가 보긴 보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서 이런 교육봉사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염두에 둔다면 특히 중학교 단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활동일 수 있다. 그다음에 사범대 가래들은 또 필요하죠. 대입에서도.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다음에 이런 뭐 푸들, M&M과 같은 봉사 동아리가 되게 좋다. 그리고 이제 나온 것처럼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봉사활동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같이 다니는 활동이 좋을 수 있다. 자, 다음 이제 에필로그입니다. 이제 후배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을 좀 받아봤어요. 자, 목표는 저기인데 내성적으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아까 어떤 내신대별로 쭉 좀 분류를 해드렸잖아요. 이 정도에서 어디를 간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나는 스카이를 가고 싶은데 내성적은 4점대야. 그럼 이제 쉽지는 않죠. 그랬을 때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우울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걸 좀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외대보고만 가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거야. 혹은 이제 특히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학교에서 알아서 우리 아이를 보내주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특목고나 입시 실적이 좋은 특목고나 자사고를 간다는 건 학교는 멍석을 깔아주는 거고요. 거기서 노는 거는 알아서 놀아야 됩니다. 그럼 거기 뭐 하러 가요 하시는데 그 외 학교들은 명석도 없습니다. 네, 그 차이예요. 멍석을 깔아주고 안 깔아주고 차이지 거기서 알아서 잘 놀아서 대학을 보내주는 학교는 없습니다. 다음, 수학이 조금 약하거나 수학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라면 수학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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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고 합니다. 네.
이제 요거는 점점 더 심해지겠죠. 특히 이제 재작년부터 뭐 거의 이과 학교라고 불릴 만큼 많이 이과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와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다음 중3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외대복을 택할 것이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측면에서예요? 외대국어를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을 확실히 방향성이 세워졌다. 네. 이제 자기 어떤 목표의식이 생기니까 본인이 좀 이제 모티베이션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수학 얘기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많이 했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상담할 때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평일에 학원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외대국어는 약간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저는 이제 뭐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가장 먼저 확인해 보는 요소는 뭐냐면 학생이 굉장히 자기주도적이고 독립적인 학생인가, 즉 부모님이 그렇게 손을 좀 떼셔도 케어를 안 해주는 아이인가, 아니면 부모님 손을 많이 타는 아이인가. 일단 요거를 좀 구분해서 말씀드려요. 학업적인 면이든 생활적인 면이든. 그래서 굉장히 자기주도적이고 자기 케어 컨트롤 잘 되고 오히려 이제 부모님하고 있으면 싸우고, 이제 그런 애들은 기숙학교가 좋죠. 근데 이 기숙학교 중에서도 제일 멀리 가는, 예를 들어 민사고나 하나고 같은 스타일도 있어요. 여기는 한 달에 한 번 나오잖아요. 물론 뭐 저기 한민고 같은 데는 뭐 두 달에 한 번 나오나, 그러니까 더 하긴 한데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나오니까 여기는 사실상 사교육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꾸준한 사교육은. 그리고 근데 이제 애가 손도 많이 가고 뭐 학원도 좀 평일에도 한두 번 갈 일이 있을 것 같고, 이 정도 아이라면 이런 데 보내시면 안 되죠.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문과라면 대원 이런 데 보내셔야 되는 거고, 이과하면 뭐 이쪽에서 휘문 가고 이제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중간적인 애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하긴 하는데 학원도 가긴 가야 될 것 같아. 그게 이제 외대부고 같은 데죠.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엔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외대부고 애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안 됐죠. 평일은 계속 학교에 있고 주말엔 계속 이제 대치동에서 학원 뺑뺑이를 도니까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그래서 요 외대보호는 중간적인 데 있고요. 근데 이제 학원에 완전 의존적인 아이라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면도 있죠. 학업적인 면 외에도 이제 부모님이 같이 안 계시니까 아무래도 부모님 의존도가 높은 친구들은 좀 힘들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좀 보이는 거는 넷플릭스 중독된 아이들 위험합니다. 보내면 특히 예전에 이제 게임 중독이었는데 요새 넷플릭스 중독도 있어가지고 유튜브랑 그런 친구들은 이제 자기 컨트롤 못해서 정말 힘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따져보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뭐 시설 좋은 거는 뭐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그 국제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내 쪽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런 면에서는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뭐 요새 워낙 좀 줄어서 오늘 뭐 질문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제가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이 정도고요. 아직 질문을 안 주셨는데 채팅창으로 편하게 질문 주셔도 되고, 이런 거 물어보기 너무 민망한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질문 주시고, 만약 정 꺼려 주시면 저한테 DM 형태로, 다이렉트 메시지 형태로 주셔도 되니까 그럼 제가 익명성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드리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실 동안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광고를 드릴게요. 우선 제가 그 다양한 주제의 설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신 거는 졸업생들이 말하는 고교 신문 십답 A-프로 학원에서 이제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둘째 주에는 아마 요건 다음 주죠. 다음 주에 퍼스트에이드라는 학원과 같이 생기부 웨비나 시즌 2라 그래서 이제 생활기록부를 고등학생이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리고 좀 미리미리 봐주시면 지금 중학교 입장에서도 좀 참고하실 수 있겠죠. 중학교 생기부도 어쨌든 큰 틀은 비슷하니까 이런 설명이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스펙과 면접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가진 친구들이 스카이나 HR을 어떻게 갖는가, 그런 건 이제 두각이랑 4주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 기타 또 다양한 세미나들이 있는 좀 온라인 설명회들을 하는데 다 요거에 대한 어떤 링크나 안내들은 요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 입시 밴드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송행김 에듀큐레이션, 여기로 들어오시면 다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냥 뭐 모든 학원에다 그 전화번호를 남기실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 밴드는 제가 3년이 됐는데 지금은 인원이 한 800명 쌓였습니다. 뭐 입시 관련 정보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제 프로그램이나 설명의 안내도 있고, 또 지나간 설명 영상들도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실 겁니다. 남은 입시 기간 동안에. 그래서 여기는 가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가입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일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고교 선택 어느 고등학교를 가면 좋을까? 아무래도 이제 뭐 중1, 중2, 중3들 이제 되면 이제 고민들이 될 텐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60분 1회로 일단 1대1 컨설팅 진행하고 있고요. 진단 컨설팅입니다. 요건 학원으로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특목고, 자사고 아니면 집 근처 일반고 중에서 어디를 갈까 이거 상담하고 있고요. 만일에 이제 뭐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야 한다면 입시가 염두에 두신다면 생기부를 좀 어떻게 남은 기간 꾸밀까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니까 좀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프리메디컬 스쿨이라고 일단 아무래도 의치안에 가려는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일단 의학 드라마 좀 재미있게 해보자라고 해서 의대 입시에 입문하는 의학 드라마로 설계하는 MMI. MMI는 이제 의대 쪽에서 보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좀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우선 요 에이프로 아카데미에서는 토요일 날 좀 오후에 개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신청을 해주시고요. 토요일 오후 요거는 오프라인 강의입니다. 그리고 음, 온라인 수업으로는 이제 온라인 저녁 때 온라인 잡설 쪽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뭐 요거는 온라인 잡설 쪽으로 신청해 주시면 네, 요거는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뭐 지금 중2, 중3들이 주로 듣고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상반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 하반기가 되면 저희가 뭐 고입 자소서나 면접에 관해서도 뭐 각각 한 2번 정도로 하는 수업들을 좀 가지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PPT를 조금 앞으로 넘겨놓고 채팅창으로 질문을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렸네요. 네, 그건 PPT 넘겨놓고 말씀드릴게요. 질문들 주시면. 네, 입시나 학습 코칭이나 뭐 관련된 거 무엇이든 좋으니까요. 질문 주세요. 잠시만 제가 다른 화면 하나만 공유를 하겠습니다. 저희 그 A프로에서 조금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 주실 때까지. 네, 여기 아마 가입들이 되어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여기 A프로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고요. 혹시 가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가입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어쨌든 제가 이 온라인 운영을 좀 활성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겨울방학 동안에 독해 플러스라는 저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 이번에 말씀 들으셨겠지만 뭐 수능 국어에서 학생들이 비문학 독해를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좀 각 학년별로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가는 거니까요. 이 프로그램이 일단 저희가 겨울방학 좀 집중적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도 네, 각 학년별로 좀 시간대도 다양하고 온라인 오프라인들도 있으니까 학원으로 여기 문의 상담 문의를 주시면 저희들이 또 네, 가장 좀 적절한 수업을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 없으실까요? 입시와 관련된 것이든 의대부고와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뭐 요새 조금 시끌시끌한 고교학 점제와 관련된 것이든 질문들을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첫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우선 고교학 점제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이건데 질문이 너무 커서 고교학 점제 어느 부분이 궁금하신지 저희가 아마 고교학 점제를 한번 따로 설명회를 진행을 하긴 할 거예요. 저도 이제 뭐 다른 학원에서 한 적은 있는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를 딱 집어서 물어봐 주시면 뭐 예를 들면 고교학 점제가 되면 어느 고등학교가 제일 좋을까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기부를 잘 써주는 학교가 제일 중요하면 이렇게 답을 드리는 건데 그걸 퀘스천을 만들어서 집어서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그 뭐 이 질문 가장들 많이 주시죠. 의대를 가려면 뭐 어디를 가는 게 제일 좋습니까? 어느 고등학교 좋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의대를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저희가 큰 틀에서는 제가 채팅창 좀 쓰겠습니다. 어차피 또 관련된 질문일 것 같아서. 지금 입시는 아마 당분간은 뭐 지금 해당하시는 학교들은 다를 것 같긴 한데 대체로 수시 60에서 정시 40 정도로 운영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전체 구조가 그렇고요. 만일에 이제 상위권 대학, 학생이 가고 싶어하는 뭐 상위권 대학이나 뭐 의대를 포함해서 여기 되면 사실은 수시 비율이 좀 더 올라가거든요. 65에 35 정도로. 그래서 일단 저는 큰 틀에서는 당연히 수시로도 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의대라고 한다면. 그렇게 본다면 이제 당연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염두에 두셔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전형이라는 게 크게 수시라는 게 크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뭐 논술, 특기자 뭐 거의 사라졌으니까 빼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세 가지 전형으로 가는 건데 학생부 교과라는 건 이건 쉽게 말하면 내신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전국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같아요. 물론 뭐 세부적인 차이는 좀 있으면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가겠다고 하면은 이건 이제 어쨌든 내신 쉬운 학교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학생부 종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플러스 활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일단 프로그램이 좋고 그다음에 직감이 좋고 그다음에 이거를 잘 생기부 기재를 잘 해주는 학교이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럼 어떤 학교로 가야 되느냐? 기존에 학종 실적이 좋은 학교로 보내줘야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왔다는 얘기니까. 네, 그런 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디가 빠지느냐? 예를 들면 상상 같은 데는 여기서 빠지겠죠. 왜냐하면 상사는 실적을 잘 보시면 정시 위주로 의대를 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시는 사실 학교가 뭘 해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뭐 인강을 열심히 받거나 아니면 사교육을 열심히 받거나 재수나 삼수를 했거나 이거기 때문에 그쪽은 제외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보면 그다음에 그럼 수시로도 어쨌든 잘 가고 그다음에 정시는 이제 개인이 그 다음에 하는 거니까 그런 학교를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A 그룹에 있는 학교들 혹은 집 근처에 있는 B 그룹에 있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어, 생기부 달성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약간 그니까 뭐 어떤 공통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경험을 좀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프로그램은 괜찮은데 프로그램 자체가 나쁜 학교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프로그램은 좋은데 생기부는 그저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강남 쪽에 있는데 강남 쪽 일반고는 프로그램들은 괜찮은데 생기부는 그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주로 공립학교들이 좀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 이제 아무래도 원칙에 맞게 생기부를 기재하시다 보니까 내지는 이제 선생님들이 약간 교권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생기부가 입시 친화적이거나 학생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는 않죠.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런 학교들 상대적으로 이제 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들이 조금 아쉬운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경험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사실 뭐 특목 자사 중에서도 이거는 사실은 뭐 그 각 로컬마다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전국을 다 아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국 입시를 치러본 선배들이나 이제 그 지역에서 지역적인 면에서 이 입시를 잘 아시는 분들하고 말씀 나눠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또 주셔서 잠깐만요. 현 중2가 치르는 26년도 대입시 수시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어, 글쎄요. 이거는 사실 뭐 이건 전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단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게 사실은 고교학점제가 간다는 건 고교학점제랑 제일 잘 맞는 어쨌든 입시체제는 학종이거든요. 그러면서 갔을 때 이거보다 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교학점제를 한다면서 학종을 줄이는 거는 모순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일단 현재 입시체제가 유지되는 틀에서는
네, 특목고를 가는 게 기회를 2번 가질 수 있는 거다. 네, 수시하고 정시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이건 원장님하고 말씀 나눠서 고교학점제 얘기를 한번 하긴 해야겠네요. 그 다음, 네, 뒤에 뭐라고 제가 잠깐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남학생의 경우에 오늘 설명드린 외대부거나 상위권, 뭐 과중으로 가시죠. 보통 과중을 방법하시는데, 음, 음, 근데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의치안이 아니고 공대 쪽이라고 하면, 저는 뭐 과중을 가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서울대를 어쨌든 꾸준히 한 자릿수긴 하지만 보내온 학교라고 하시면, 네, 요거는 저희가 지금 원장님이 잠깐 그 프로그램이나 인사를 하시러 들어오셨기 때문에 원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제가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건 제가 오픈해서 말씀드려도 되는 거예요. 최근에 과중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네, 원장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원장님 우리 일단 요 질문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이 평소 생각 있으시면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과중이 제가 요즘 인기가 떨어진 이유가 뭐가 있을까? 혹시 느끼시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음, 제가 화면을 잠깐 켜고 말씀드리면요. 네. 네, 그 과중이 인기가 떨어졌다라는 거를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중도 지역마다나 뭐 학교마다 성격이 좀 다른데 다만 이제 그런 상황이시라면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현재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 약간 혼란기, 약간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중이 좋은 점은 과학을 심화하는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학습 부담이 굉장히 크고 내신 따기 어렵다라고 하는 조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중이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프로그램, 예를 들면 과학을 심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가능성들이 많이 차단된 상태에서 내신만 따기가 좀 어려운 상태 아니냐에 대한 이제 부분의 반작용이 과중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인식도 생기셨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뭐 예를 들면 그 대표적으로 분당 지역 같은 경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과중을 들어갔지만 특징적으로 과중에서 얻을 것도 많지 않고 그냥 과학만 많이 해야 되니까 부담스럽다. 차라리 과중 갔는데도 일반반 가서 내신 잘 딴 애가 대학도 잘 가지 않냐. 약간 이런 인식들이 조금 생겼던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고교학점제 하에서 심화를 해야 되는데 점점 선택의 비중이 늘어나서 심화를 하는 친구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 때라면 과중이 단순히 이제 내신 따기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만 고려할 게 아니라 심화를 할 수 있거나 그 심화의 역량을 교과 세특에 녹일 수 있는 구조는 일반 과정에서는 좀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는 또 약간 좀 다시 좀 긍정적인 면을 볼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중은 사실 과중이라고는 하지만은 과중의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좀 갈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 경험으로도 올해 경기는 과중은 엄청 많이 갔거든요. 오히려 휘문보다 더 몰려가는 경우들이 있고, 특히 이제 그 영재고 실패했던 애들이 이제 오히려 자기네 과학 선행돼 있으니까 거기 가서 뭐 애들 표현으로는 이제 씹어 먹겠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과중도 좀 과중 나름이 아닌가? 저도 원장님 말씀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원장님 뭐 아니요. 제가 저는 프로그램 홍보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뭐 마무리 아까 제가 홈페이지를 좀 공유하고 말씀드렸는데요. 프로그램 네네. 소개를 자세히 못 드려서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음.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독해 플러스. 일단은 저녁 시간에 이렇게 다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좀 늦게 오긴 했지만 항상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많이 김현 쌤께 듣고 있어서 예, 저도 이제 잠깐 참여했습니다. 독해 플러스는 다른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독서 논술만 해왔었는데 독해, 즉 이제 수능 국어와 관련된 부분들, 특히 비문학이겠죠. 이렇게 어떤 좀 반복적인 연습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배경 지식을 쌓거나 아니면 독해 훈련을 하는 객관적 과정이 좀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저 말씀해 주셨는데
독해가 플러스 된다는 건 독서와 독해가 함께 더해진다라는 의미를 일단은 갖고요. 독해 플러스는 6개월 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빠작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그걸 아이들이 독해할 수 있도록 이제 강의를 하고 케어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약간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문제풀이 자체보다는 지문 정확한 독해에 좀 초점을 두려고 해요.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입시 논술을 하기 위해서 문단을 요약을 시켜보면 제목을 잘 잡지 못해요. 이 문단의 핵심 문장이나 핵심 단어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자기가 느끼기에 주관적으로 중요한 것 같은 단어를 고르긴 하지만 예를 들면 그게 되게 어려워 보여서 고르기도 하고 자기가 겨우 이해한 단어기 때문에 그 단어를 말을 하지 글의 원래 쓴 취지에 맞게 핵심을 짚어내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훈련하자라는 목표를 좀 가지고 있어서 독해를 조금 하는 과정을 1시간짜리 좀 가벼운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 관련해서는 제 거 유튜브 채널 최성호의 육하원칙 들어가시면 설명의 영상에 이걸 하게 된 취지나 프로그램 특성을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거는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뭐 말씀드릴 거는 이 정도고 이후에 김현쌤과 함께 또 여기 저녁 시간에 이런 이제 고교 분석하는 설명회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채널을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여기 뭐 프로그램 제안 주신 것도 있어서 저희가 또 학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개설되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순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아마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좀 온라인 설명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좀 자주 뵙기도 하고, 또 뭔가 필요하신 거, 예를 들면 뭐 고교학점제 설명회 좀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 좀 하면 좋겠다, 뭐 하나고도 좀 해줘라 이런 거 있으시면 뭐 저한테 문자 주셔도 되고 학원으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